충격적인 여조가 떴습니다. 오늘자 토마토 조사인데 놀라운 부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구독 한방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젠프 지지율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율도 급등 전환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여조인데 정청래 대표의 지지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진보층에서는 처음으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민주당 지지층 내 조사입니다. 역시 김 전 총리가 1위인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이 거품이 좀 많구나 라고 느낀 지점이 바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여조입니다. 이딴 여조가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세대별 보시죠. 민주당 핵심 세대인 4050에서 팽팽하다 이 의견이, 그리고 지역에서도 특히 호남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왔으며 보수층과 중도층 빼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 이론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해당 부분은 유시민 작가를 싫어하는, 즉 친석계 계열의 지지층이 현재 굉장히 여조에 활성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정통적인 코어 지지층은 요즘 여조 전화도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격적인 전당대회에 들어가면 김민석 총리가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저는 판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 거는 그 변화의 바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김민석 전 총리를 비판적으로 방송한 적이 많지만 그래도 멸칭이나 조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여준 태도는 조금이라도 있던 기대마저도 무너지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국정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 당이 지지부진해서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깎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닙니다. 코어 지지층을 바보로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은 철저한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어 지지층은 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고 궤도를 이탈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징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압니다. 국회에서 진즉에 통과시켜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그 법안을 굳이 총리실로 가져가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끌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내놓은 결과물은 기득권을 해체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려는 검찰 권력 강화 아니었습니다. 이 배신을 목도한 코어 지지층은 경로를 넘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여론조사 전화를 끊어버리고 투표장을 외면하는 소리 없는 이탈을 시작한 것입니다. 즉, 현 상황은 자신들이 배신을 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왜 박수를 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의 출사표를 봅시다. 자신은 민주 대연합론자이며 당원 주권론자이고 검찰개혁론자이자 수기 민주주의론자라고 포장하고 나섰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의 과거 행적이 어떠했습니까? 진영의 연대를 거부했고 공간위의 횡포로 당원의 주권을 유린하는 자들과 어울렸으며 총리실 밀실에서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의 우클릭 노선을 보위하기 위해 정청래를 밀어내려 나왔다고 고백했다면 그 알량한 솔직함이라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수많은 정치군의 기만과 배신을 겪으며 주권자의 DNA에 각인된 가장 철저하고도 과학적인 정치 철학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가장 먼저 자신의 본성으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을 장악하려는 이른바 뉴 이재명 완장부대와 김민석 전 총리 권력을 쥐고 언론을 통제하며 주권자의 눈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원들은 누가 개혁의 동지이고 누가 권력의 불나방인지 이미 완벽하게 채점을 끝냈습니다. 이대로 개혁을 뭉개고 기득권과 타협하려 든다면 당신들은 고쳤을 수 없는 폐기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관련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무서운 촛불을 하나 날렸죠. 최근 우리 지지층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당무 개입에 가까운 발언이 결국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28년 총선 공천권을 정 전 대표가 쥐면 자신의 퇴임 후 안위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썰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예상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 여러 썰들이 하나둘 도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해 지금 들으면 느낌이 다른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왜 일어나지 이런 일이라고 그런 질문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검찰개혁 지연 사태예요. 1월 달에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는데 경악할 만한 내용이 나왔고 대통령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3월 달에 두 번째 게 나왔는데 별로 다름없는 게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몇 조를 한꺼번에 통째로 날렸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인사에서요.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냥 이거 팩트예요. 규제 합리화위원회 뉴라이트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도 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하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하면 5%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하고 묶여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40%, 문재인 대통령 5% 나오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문재인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5% 있다는 거지. 그게 서로 다른 집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합치면 45%입니다.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세 번째는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총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조 특례유라고 묶어가지고 저까지 들어간 건 작년 12월부터고요. 본격적으로 공격이 시작된 건 3월부터였습니다. 이거하고 연관된 게 지선전에 통합을 하라는 게 조국 혁신당하고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정무수석이 그랬는데 통합은 당내에서 방해 세력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평택을 재선거에는 민주당이 공천을 했습니다. 뭐지 이게? 그러면 그 전에 통합하라 했던 건 뭐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김용남 씨를 공천을 해서 그렇게 조국을 죽인 거는 뭐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지? 이런 의문 드셨죠? 오늘 편집 많이 해야겠는데. 네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예전에 국힘당에서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했던 그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것은 민주적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일들이에요. 네, 불안합니다. 지금 전대 분위기 때문에 진보 표집이 회복된 부분으로 지지율 반등이 나오지만 실제 옳은 게 아닙니다. 만약 추가적인 당무 개입 발언이나 인사 부분에서 또 한 번 참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